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증권부 기자가 직접 그 기업을 탐방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DNC 미디어라는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MTN 허윤영 기자 함께하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DNC 미디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네. 두 권의 책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오, 네. 자, 한번 볼까요? 안 나오나요? 두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 통해서 한번 보죠. 자, 일단 DNC 미디어가 어떤 일을 하고 네.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영상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무슨 회사인지부터 좀 짚어본다면 이 소설 황제 외동딸? 네, 맞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황제 외동딸이란 책인데 저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네. 보시면 핑크색 표지가 소설이고 오른쪽에 황제 외동딸 멋진 남자 주인공이 있는 게 바로 만화인데요. 아,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웹소설 기업 DNC 미디어의 대표 작품입니다. 네. 그 DNC 미디어는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하는 노블코믹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신현호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고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출판업계에서만 쭉 있었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판타지와 무협 브랜드인 파피루스를 시작해서 2007년에는 국내 최초로 라이트 노벨 브랜드를 창간을 했는데요. 이 라이트 네. 노벨이 일반 소설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라이트라는 뜻은 아시겠지만 네. 좀 가벼운,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한 가벼운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라이트 노벨을 표방해서 창간한 회사가 바로 DNC 미디어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업력이 15년이 넘은 회사인 만큼 웹소설 업체 중에선 가장 많은 작가와 작품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웹소설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8월 1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저희가 뭐 IT라던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항상 많이 했는데 이렇게 소설 만화가 화면에 잡히니까 약간 들으면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키워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연타석 홈런. 아, 허윤영 기자님 요즘 키워드 정말 창의력 있게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문학적인 키워드를 꼽아보고 네. 싶었는데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의미인가요? 뭐 이게 소설 제목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DNC 미디어의 사업 구조를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꼽아본 키워드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DNC 미디어의 근간은 웹소설인데요. 그래서 웹소설 컨텐츠를 기반으로 이제 웹툰으로 확장시켜서 수익을 추구하는 이게 바로 노블 코믹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그 황제의 외동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연재가 시작됐고 이듬해 웹툰으로 제작이 됐는데 네. 웹소설과 웹툰 독자를 합쳐서 독자 수가 400만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황제의 외동딸만으로 매출액 13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와. 그 단순히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보다는 네. 제 웹소설로 1차 수익을 내고 그 검증된 웹소설을 선별을 해서 웹툰으로 제작한 다음에 2차 수익을 낸다는 점이 이 기업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1, 2차 이 수익이 계속 나기 때문에 매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타석 홈런이다 이런 키워드를 꼽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창립 후에 흑자 경영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도 실적 후퇴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오.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3년만 보면은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44%에 달하고 특히 황제의 외동딸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2015년에는 네. 82%의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연타석 홈런,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큰 사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걸 키워드에 빗대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열어봅니다. 백투백 홈런. 라임도 맞추시는데요. 자, 이것도 어떤 의미예요? 네, 뭐 야구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백투백 홈런이란 거는 한 타자 다음 바로 타자가 또 홈런을 치는 네.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그럼 황제 외동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는 건가요? 나왔다는 걸까요? 작품이 아니라 네. 백투백 홈런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구조는 작가들에게도 좋다는 거죠. 회사가 홈런을 치고 그다음에 작가들도 홈런을 네. 치는 그 창작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쓴 소설이 회사가 한 번만 팔아주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이라는 2차 저작물
그리고 나아가서 굿즈나 이런 그 MD로도 판매가 되거든요. 네. 그 수익을 다시 한번 또 안겨준다는 거죠. 그 수익의 다변화가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 이 회사의 첫 번째 장점이라면, 두 번째는 이 DNC 미디어의 1대1 전단 시스템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출판사 업체 그 입장에서는. 작가가 쓰는 소설에 대한 그 조언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해주면서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 노벨이라는 특성상 한 달에 출간하는 책이 DNC 미디어의 경우 50권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 DNC 미디어의 작가분들도, DNC 미디어의 직원분들도 네. 거의 작가 수준으로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 업력도 15년이나 된 만큼 이 협업의 노하우도, 작가들과의 노하우도 그만큼 쌓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신현우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가가 갖는 수익이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러 군데 좀 다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작가가 뭐 100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DNC 미디어가 갖는 장점이 한 200, 300을 올릴 수 있는, 좀 이렇게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작가 그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작가들이 좀 많이 호응하는, 좀 틀리네, 저 출판사하고 일하고 싶네 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대1 작가와 또 직원의 관리 시스템 자체가 이 작가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걱정되는 게 바로 인력 유출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요즘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도 이 작가분들과 직접 뭐 계약을 맺어서 하는 만큼 그쪽으로 대형 포털사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우수한 인력을 뺏길 수 있다. 근데 회사는 이제 그런 경쟁 자체는 2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렸으면은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자신감을 보이신 거죠. 네. 또 대형 포털사라고 해도 생각만큼 그 작가들과의 계약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작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작품을 정말 고민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네, DNC 미디어는 조금 양적인 측면을 추구하기보다는 포털사 같은 경우는 양적인 면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 DNC 미디어는 질적인 면을 조금 공략을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쟁력이 뭐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최다 작가 수 보유라는 점에서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연타석 홈런, 백투백 홈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둘씩 알아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열어보시죠. 대륙의 위험. 뭐 대륙했으니까 중국 이야기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콘텐츠 회사가 그렇듯이 이제 DNC 미디어도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네. 올해 1월부터 텐센트를 비롯한 그 중국 플랫폼 6개사에 황제 외동딸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뭐 유명한 아이돌 가수나 이 유튜브 조회수 1억을 넘으면 막 기사가 나고 막 그쵸. 그러잖아요. 근데 이 DNC 미디어의 황제 외동딸 같은 경우 1월 진출 이후 8월까지 중국 플랫폼에서 기록한 조회수가 네. 무려 11억 3천만 뷰입니다. 규모가 다르네요. 네. 대륙의 위험인 거죠. 그래서 이색도 두 번째로 그 중국에서 출판한 작품이 네. 이세계의 황비라는 노블 코믹스인데요. 지난 6월에 중국 플랫폼 콰이칸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2달 만에 3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2달 만에? 네. 그래서 올해 호실적이 좀 예상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박종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DNC 미디어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35%, 영업이익은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힘을 얻은 게, 이게 중국 시장이 우리 작품이 이제 좀 먹히는구나, 먹히고, 향후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게 막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2개 작품을 런칭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데이터상으로 확 이제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내년 정도면 아주 상당한 이게 결실로 해서 우리가 의뢰한테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네, 대륙의 위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주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상장되고 나서 흐름 좀 한번 봐주실까요? 네, 어제 종가는 19,500원에 마감하면서 공모가 2만 원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이 올해 예상 실적을 토대로 제시한 어제 종가 기준 PER이 18배 정도 되는데요. 비교 기업 4곳의 평균이 20배 정도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됐던 만큼 공모주주들의 좀 차익 실현이 이제 끝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DNC 미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었나, 또 재미난 내용들로 채워진 업체였으니까요. 앞으로의 움직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업 탐탐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